또 바꿔가지고 네. 아들 기르면 누구죠? 아들 길러서 누구죠? 누구냐고? 며느리 딸을 길러서 사위 줘요. 그러다 보니까 눈도 침침하고 귀도 멍멍하고 맞아. 다리가 한절 아프고 남는 건 청춘이 서글픔이에요. 그죠? 그럴 때 우리 건강하게 잘 살고 예수 믿고 즐겁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한마는 내 청춘아 너무나 잘 한마는 내 청춘아 내 청춘아 너무나 서글퍼. 무슨 나는 네. 아니 무엇보다도요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노동절이라 해가지고 쉬는 날인데 아마 자녀분들이 오셔서 또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계시고 식사라도 이렇게 대접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 어르신들께서는 이렇게 저희와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저 이병희 부장님하고 그 소사구 지회에 대한노인의 소사구 지회에 경로당을 관리하시는 이병희 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오늘 해도 좋다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주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도 화창한 날씨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방송을 보시다 아시다시피 도로가 꽉 밀 정도로 보고 가는 차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근데 그런 시간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어르신들에게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족하지만은 같이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값진 시간, 멋있는 시간, 아주 좋은 시간이 이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손바닥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의 왼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왼손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 왼쪽의 그림은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의 그림은 이렇게 손바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손바닥 안에 우리의 신체가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 의사들이 우리 인체의 구조를 보니까 모든 손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일일이 제가 이걸 설명드리면 시간이 아니니까 참고로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바닥이 이렇게 모든 기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결된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손바닥을 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손바닥 박수를 여기 손바닥을 치면 뭐가 좋다고 되어 있습니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내장 기능이 여기에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쳐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다다다다다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 끝 박수. 손가락 끝은 치매나 시력이 나쁜 사람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좋다래요. 한번 쳐보세요. 그림을 보시고 아플 정도로 치세요. 예. 아플 정도. 예. 다다다다다. 치매 눈에 좋다고 그래요. 아니라고 합니다. 순서를 꼭 지키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늘 치심으로써 여생의 삶이 건강으로 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가는다. 여기 가사에서 보니까 인생을 묘사하고 있는 게 뭐를 묘사하고 있죠? 네, 나그네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가 저는 이 잘 산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저는 여기 하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사전 연명의료요양서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지막 생애를 잘 사실 수 있는 하나의 방법, 하나의 비법, 하나의 우리 사회 현실,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이 밑에 보면 부천 웰다잉 문화연구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연구원실을 만들어서 소사구 지회나 오정구 지회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 협력을 해서 같이 이러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피차의 도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몇 분 오셨습니다. 같이 연구원으로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아까 노래를 지도하셨던 분, 또 여기 옆에 계신 분, 저기 옆에 계신 분, 여기 계신 분, 다 나름대로 한 일생을 참 멋있게 사셨고 이제 은퇴하셔서 함께들 이렇게 여러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웰다잉 연구위원회 여러분들입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반갑습니다. 예. 괜찮아요. 아니에요. 자, 그냥 앉아 아니에요. 계시고요. 자, 그러면 잘 산다는 게 뭐냐? 잘 산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사전 의료 의향서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전 의료 의향서라고 하는 것은 웰다잉을 하는 것으로 웰다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굳이 제가 왜 어르신애들에게 영어를 가지고 말하느냐 그래 우리 말이 좋은 게 있는데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의 활동이 이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연구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지역사회나 여러 어르신이 말씀드리기 위하기 때문에 굳이 이 영문자를 그대로 제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잘 죽는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게 뭐냐? 죽는다는 게 뭐냐? 지금까지 어르신들께서 누구한테도 죽음에 대해서 얘기 드린 적은 없을 거예요. 친구 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스승과 제자 간에도 그렇고 그러나 요즘 시대는 그런 때가 아니라 이거죠. 왜 아니냐? 오늘의 시대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에 현재 우리 사회, 우리 모든 구조로 봤을 때 인간 사회, 인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사람이 헤이건이라는 사람인데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예일대학이라고 하면 상당히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는 학교입니다. 거기에서 17년 동안 이 죽음에 대해서만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 얻어진 결론이 뭐냐?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느 한 사람도 마찬가지라. 여러분이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많이 살고 좀 더 살아보겠다라고 인간이 노력해서 산 사람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몇 살 살았다래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우리가 지금 106살 사람 이렇게 들으실 때 그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를 살았어요. 네. 선수 누구인가? 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그분을 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몇 살을 살았던 분이 토마스 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438년부터 1560년 이렇게 살면서 152세를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영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오래 산 사람 그래지만 뭐했어요? 960년을 살았어도 152세를 살았어도 결국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죽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음은 과연 나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엔 죽음 나쁜 것인가요?
무서운 것인가요? 두려운 것인가요? 성서가 말하는 죽음은 잔다고 합니다. 잔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것을 성서를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나 학식이나 모든 학교 가르침이나 성경이나 이런 데 모두 통틀어 보니까 잠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고 나고 깰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만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기린 종이. 그 종이가 바로 이 양반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임종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여기 우리가 코멘트하는 것, 이야기하는 걸 들어서 아시다시피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준비한 것과 준비하지 않은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무슨 일이든지 가령 예를 들어 어딜 가더라도 그렇고, 모든 일은 준비를 해서 하는 거하고 준비를 하지 않고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도 준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공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번 이야기할 기회를 갖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임종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임종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두 가지 부분으로 우리 사람을 구분하잖아요. 사람을 하나는 뭐라 그래요? 이 육신의 덩어리, 살덩어리, 뼈로 된 거, 이것을 하나 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라 그래요?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를 가리키죠. 이 두 가지로 구분했을 때 존엄하지 못한 것과 존엄한 것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것이 존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것을 준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존엄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보면 존엄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존엄하지 못한 것이 뭐냐? 육신적으로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것은 존엄하지 못한 거죠. 네. 그렇다고 반면에 바꿔 말하자면, 육신적으로 옛날에 어르신들 모실 때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부모님을 모실 때,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께서는 아랫목에다가 따뜻한 데 모셔가지고 자손들이 둘러앉아서 임종을 지켜봤던 거죠.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편안하게 또 고통과 상처를 치유받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한 맺힌 것도 많고 원한진 것도 많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90년 80년 살아오시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그래서 무의미하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한다면, 생명을 연장시켜서 만약에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당연하게 어떻게 될까요? 연장시켜 드려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회생시켜 드려야 되겠죠. 써야 되고. 왜? 치료비가 그만치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연령치료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면, 의미가 없다면, 가치가 없다면, 그것은 안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용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그것이, 그 결정을 누가 해야 될까요? 그것을 본인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읽은 책 가운데 보면요, 이 책에 보면요, 이 연명 치료를 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픔을 이야기한 걸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의사들입니다.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죽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 속에서 인간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든 과거나 현재나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죽음을 말합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대목을 제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중환자실에서는 전문화된 치료를 위해서 가족들의 면회를 제한하므로, 면회가 잘 안 되잖아요. 시간 정해서 하잖아요. 정든 가족과 수시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목에는 뭐래요?
인공 호흡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관 절개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 의사의 말에 의하면 이 사슬의 매 고통이 다시 말해서 이 수술을 할 때 그 고통이 너무 끔찍해서 그걸 느끼지 않게 하려고 뭘 쓴다 그래요? 수면제를 강하게 쓴다 이 말입니다. 수면제를 계속해서 수면사에 빠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건강검진할 때 잠깐 피를 뽑는 것도 따끔한데 아플 수 있지 않겠냐? 얼마나 아프겠냐? 그런데 이거 찾을 수가 없어. 마치 뭐와 같아? 기계와 같아. 마치 동물과 같아. 마치 개나 돼지를 갖다가 시술하는 거나 뭐이 다를 바가 없다. 왜? 의사들은 병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아픈 고통 생각하지 않습니다. 것이냐 알 것이냐. 다시 말씀해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는 대안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이렇게 중환자실에다 갖다 환자실 입원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육체적으로 아픈 고통을 연명치료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 불필요한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완화치료를 한다. 완화치료법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이 완화치료를 또 가르쳐 드리려고 해도 이것도 엄청난 시간이 있어서 벌써야 됩니다. 완화치료가 뭐냐? 어쨌든 쉽게 말해서 고통스러운 고통을 줄여주는 겁니다. 아픈 것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그렇고 정신적으로는 또 뭐냐? 연명치를 의존하다 보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환자의 일생에 발생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안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풀고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호스피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때는 호스피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죽으러 가는 장소로, 죽으러 가는 병실로, 죽으러 가는 병동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치료를 본인 환자에 대해서 충분하게 아픔을 제거하면서 덜하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덜하면서 이렇게 해서 한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물론 여기서 회생이 되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안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나눠드린 사전 의료 의향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기를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